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아침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다.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판은 닳아서 색이 바랬다. 이 아파트에 김복순 할머니가 살았다. 75살.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젊어서부터 그랬다. 남편이 사업할 때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해줬다. 그 습관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었다. 에고 허리야. 침대에서 일어났다. 허리가 뻐근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작은 거실이었다. 오래된 TV,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 젊은 남자가 있었다. 남편이었다. 김태수. 대한그룹 창업주.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할머니가 사진을 향해 인사했다.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다. 아침을 먹었다. 밥 한 공기. 김치. 된장국. 소박한 식사였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먹었다. 비싼 음식은 입에 안 맞았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서 소박한 게 좋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봤다. 현우. 손자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현우예요. 우리 현우.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야말로요. 새벽부터 일어나셨죠? 습관이야. 어쩌겠어. 오늘 뭐 하세요? 동네 산책하려고. 날씨 좋다던데. 혼자요? 응. 할머니 기사 아저씨 보낼까요? 아니면 제가 모시러 갈까요? 됐어. 혼자 다닐 수 있어. 할머니. 현우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아직 멀쩡해. 혼자 다닐 수 있어. 알았어요. 근데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밖에서 먹을까봐. 김밥이나. 할머니 좋은 데 가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비싼 데는 입에 안 맞아. 그냥 김밥이 좋아. 걱정 마. 잘 다녀올게. 네. 전화 주세요. 아무 때나.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는 웃었다. 손자는 늘 걱정이 많았다. 할머니 혼자 다니는 거, 검소하게 사는 거 전부 걱정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게 좋았다.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사는 게 아니었다. 그냥 이게 편했다. 김복순 할머니. 1950년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농가였다. 7남매 중 셋째.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식당에서 일했다. 설거지, 서빙,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다. 25세 남자를 만났다. 김태수. 가난한 사업가였다.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했다. 돈은 없었지만 눈빛이 반짝였다. 복순 씨, 나랑 결혼해줘요. 돈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이에요. 돈은 내가 벌면 돼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결혼했다. 가난했다. 월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복순도 함께 일했다. 회사 청소, 격리,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었다. 10년이 지났다. 회사가 커졌다. 무역 회사가 제조업으로 확장됐다. 직원이 10명에서 100명이 됐고 100명에서 1000명이 됐다. 1990년 대한그룹이 탄생했다. 전자, 건설, 금융 사업이 확장됐다. 직원이 10,000명이 됐고 매출이 조 단위가 됐다. 김태수는 재벌이 됐다. 하지만 복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보, 이제 좋은 옷 사 입어요. 싫어. 이 옷이 편해. 차도 바꿔요. 좋은 거로. 뭐하러. 굴러가면 되지. 남편은 웃었다. 당신은 진짜 안 변해. 변할 이유가 없잖아. 그게 복순의 철학이었다. 돈이 있다고 달라질 필요 없다.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사람은 똑같아야 한다. 2015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80세. 노안이었다. 장례식에 수천 명이 왔다.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
하지만 복수는 담담했다. 여보, 먼저 가서 기다려. 나도 곧 갈게. 그 후로 10년. 복수는 혼자 살았다. 아들은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다가 5년 전에 은퇴했다. 지금은 손자 현우가 회장이었다. 대한그룹 시가총액 50조. 김복수는 그 그룹의 최대 주주였다. 지분 15%. 약 7조 5천억 원. 거기에 부동산, 현금, 자산까지 합치면 재산이 수조 원에 달했다. 하지만 복수는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에 살았다. 5천 원짜리 옷을 입었다. 시장에서 장을 봤다. 버스와 지하철을 탔다. 할머니, 왜 이렇게 사세요? 좋은 데서 사시면 되잖아요. 손자가 물을 때마다 복수는 같은 대답을 했다. 나는 그냥 이게 편해. 오전 11시. 복수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다. 전부 10년은 넘은 옷들이었다. 구겨진 베이지색 점퍼를 꺼냈다. 7년 전에 시장에서 산 옷이었다. 1만 5천 원. 낡은 청바지를 입었다. 운동화를 신었다. 밑창이 달아 있었다. 거울을 봤다. 어디서 봐도 가난한 할머니였다. 이 정도면 됐지. 복수는 웃었다. 가방을 챙겼다. 낡은 청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다. 지갑 안에 카드 하나. 블랙카드였다. 한도 무제한. 연회비만 1억 원. 하지만 겉모습은 평범했다. 그냥 검은 카드. 슬슬 나가볼까? 복수는 현관문을 열었다. 오늘따라 날씨가 좋았다. 4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복수는 천천히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강남으로 가려고 했다. 오랜만에 강남 구경이나 할 생각이었다. 옛날 남편과 자주 갔던 곳이었다. 오늘 점심은 김밥이나 먹어야지. 복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점심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경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가장 통쾌한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강남역. 버스에서 내렸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양복 입은 직장인들,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복수는 천천히 걸었다. 강남은 많이 변해 있었다. 여기가 이랬나? 30년 전만 해도 허벌판이었다. 남편과 함께 땅을 사러 다녔던 곳이었다. 그때 산 땅들이 지금은 빌딩이 됐다. 저기 저 건물도 저 건물도 전부 대한그룹 소유였다. 아니, 정확히는 복순의 소유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허름한 할머니가 이 거리 건물 절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고프네. 시계를 봤다. 11시 30분. 점심 먹기 딱 좋은 시간이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화려한 레스토랑들이 즐비했다. 스테이크집, 일식집, 이탈리안 레스토랑. 하지만 복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 김밥집 없나? 골목으로 들어갔다. 조금 걷자 작은 한식당이 보였다. 시골 김밥. 간판이 정겨웠다. 이런 데가 좋아. 복수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깔끔했다. 테이블 10개 정도.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꽤 있었다. 대부분 양복 입은 직장인들이었다. 복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종업원이 다가왔다. 20대 초반의 여자 알바생이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김밥이요? 김밥 하나요? 알바생이 복순을 위아래로 후려봤다. 구겨진 점퍼. 낡은 청바지. 해진 운동화. 돈 있으려나? 그런 눈빛이었다. 복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익숙했다. 늘 이런 시선을 받았다. 네, 김밥 하나요. 음료는요? 물이면 돼요. 네, 잠시만요. 알바생이 갔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저기 저 빌딩. 대한그룹 강남 사옥이었다. 손자 현우가 저기서 일하고 있을 거다. 밥은 먹었으려나? 잠깐 전화할까 하다가 그만뒀다.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기 싫었다. 김밥이 나왔다. 여기요. 고마워요. 복수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다. 맛있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김밥이었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김밥 맛이 났다. 맛있네. 복수는 천천히 김밥을 먹었다. 한 줄 다 먹었다. 배가 찼다. 시계를 봤다. 11시 50분. 계산하고 나가야지.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대로 갔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사장인 것 같았다. 뚱뚱한 체격에 기름진 얼굴. 눈이 작고 입술이 얇았다. 첫인상이 별로였다. 계산이요? 김밥 하나요? 6,000원입니다. 네. 복수는 지갑을 꺼냈다. 카드를 내밀었다. 검은색 카드. 블랙카드였지만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검은 카드처럼 보였다. 사장이 카드를 받았다. 기계에 긁었다. B. 안 되네. 사장이 다시 긁었다. B. 할머니 카드 안 되는데요. 네? 이상하네. 복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 카드가 안 될 리가 없었다. 한도 무제한. 잔액도 수천억이 있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안 돼요. 사장이 카드를 다시 긁었다. B. 안 되네요. 사장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복순을 위아래로 후어봤다. 구겨진 점퍼. 낡은 청바지. 해진 운동화. 이런 거지 같은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 사장의 눈에 경멸이 어렸다. 할머니 다른 카드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현금은요? 현금은 안 갖고 다녀요.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할머니 그럼 어떡해요? 잠깐만요. 기계 문제인 것 같은데. 기계 문제 아니에요. 방금 다른 손님은 잘 됐어요. 그래도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돈 없으면 왜 들어와요? 네? 돈도 없으면서 밥은 왜 먹어요?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기 저 돈 없는 사람 아닌데요. 보면 몰라요? 사장이 비웃었다. 그 옷이 뭐예요? 거지 옷이잖아. 구린 냄새 나요. 솔직히. 강남 와서 밥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여기가 무료 급식소예요.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저기 제가 집에 가서 돈 가져올게요. 됐어요. 사장이 손을 내저었다. 그냥 나가세요. 네? 나가라고요. 밥값은 됐으니까. 저 꼭 갚을게요. 주소 알려주시면. 필요 없어요. 사장이 버럭 소리쳤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이 다 쳐다봤다. 복순의 얼굴이 빨개졌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거지같이 왜 들어와?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 복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죄송해요. 복순은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왔다. 문이 닫혔다. 등 뒤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 거지 같은 할머니들이 강남까지 와서 밥 얻어먹으려고 해. 짜증나.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복순은 걸음을 빨리 했다.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다. 식당 앞 벤치. 복순은 거기 앉았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60년간 열심히 살았다. 가난할 때도 남에게 손 안 벌렸다. 부자가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았다. 늘 겸손하게 소박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지? 여보.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서러워. 대답은 없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으니까. 복수는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할머니 왜 울어? 거지인가? 그런 눈빛들. 복수는 더 서러웠다. 한참을 울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이 흐릿했다. 눈물 때문에. 연락처를 찾았다. 현우.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할머니?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야. 할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할머니 울고 계세요? 할머니. 손자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예요? 강남. 김밥집 앞. 거기 계세요? 10분만요.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복수는 핸드폰을 꼭 쥐었다. 손자가 온다. 10분만 기다리면 된다. 복수는 눈물을 훔쳤다. 저 식당을 바라봤다. 시골 김밥.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저 사장 조금 있으면 후회하겠지. 복수는 알고 있었다. 저 건물. 자기 건물이라는 것을. 10분이 지났다. 복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멈췄지만 가슴속 서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다. 묵직한 소리. 고개를 들었다. 검은 차가 다가오고 있었다. 벤츠였다. 그냥 벤츠가 아니었다. 마이바흐. 벤츠 중에서도 최고급. 20억짜리 차. 차가 식당 앞에 섰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차 뭐야? 마이바흐 아니야? 미쳤다. 20억짜리인데. 웅성거리는 소리. 뒷문이 열렸다. 남자가 내렸다. 38세. 키 180. 까만 양복에 하얀 셔츠. 얼굴이 날카롭고 눈빛이 강렬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 김현우. 대한그룹 회장. 시가총액 50조 대기업의 수장. 할머니. 현우가 달려왔다.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현우야. 누가 그랬어요? 누가 울렸어요? 현우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할머니가 우는 게 별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식당을 가리켰다. 저기. 저 김밥집이요? 응. 카드가 안 됐어. 기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요? 사장이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뭐라고 했냐고요? 거지 같다고. 나가라고. 돈 없으면 왜 왔냐고. 밥 얻어먹으러 왔냐고. 현우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그 새끼가. 현우야 됐어. 그냥 가자. 안 돼요. 현우가 일어섰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현우야.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세요. 현우가 식당으로 걸어갔다. 복수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넓었다. 걸음이 단호했다. 저 애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식당 안. 사장 박진수는 계산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방금 할머니 쫓아낸 일은 이미 잊은 듯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어서. 말을 멈췄다.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까만 양복. 하얀 셔츠. 고급스러운 분위기. 누구지?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았다. TV에서? 뉴스에서? 기억이 안 났다. 몇 분이세요? 여기 사장이 누구야?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접니다만. 아까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네? 거지 같다고 했지? 박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이 새끼. 아까 그 할머니 손자인가? 손님 그게 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저기요 그 할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내보낸 거예요. 밥값도 안 내고. 기계가 고장난 거였어. 아니에요. 기계 멀쩡해요. 그 할머니 카드가 문제지. 카드에 문제가 없어. 어떻게 알아요? 현우가 한 발짝 다가갔다. 그 카드 블랙카드야. 뭐요? 한도 무제한. 잔액 수천억. 그런 카드야. 기계가 인식을 못한 거지. 카드 등급이 너무 높아서. 박진수는 코웃음을 쳤다. 손님 지금 장난해요? 장난처럼 보여? 그 거지 같은 할머니가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말이 돼요? 거지?
현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 할머니를 거지라고 했어? 우리 할머니요? 응. 내 할머니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 박진수는 현우를 다시 봤다. 까만 양복, 고급 시계,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밖에 서 있는 마이바흐. 설마, 나 대한그룹 회장 김현우야. 박진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대한그룹? 응. 김현우 회장님요? 응. 박진수의 다리가 풀렸다. 대한그룹. 시가총액 50조. 재계 순위 5위. 그 회장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다고? 그리고 저 할머니. 현우가 창밖을 가리켰다. 복순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분이 우리 할머니야. 대한그룹 창업주의 부인. 대한그룹 최대 주주. 재산 수조원. 내가 거지라고 한 분이. 박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회장님. 왜? 믿기지 않아? 저 거지 같다고 했지? 밥 얻어먹으러 왔냐고 했지? 그게 제가 어디서 함부로 말해. 현우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외모 보고 사람 판단해?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됐어?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서러워하셨는지 알아? 평생 겸손하게 사신 분이야. 돈 자랑 안 하시고 남한테 함부로 안 하시고 그런 분을 내가 거지 취급했어. 박진수가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뭐? 제발 살려주세요. 왜 내가 살려줘야 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말로만 하면 다야? 박진수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쿵. 살려주세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요. 저 가족이 있습니다. 애들 학교 다닙니다. 박진수가 펑펑 울었다. 식당 안에 손님들이 다 쳐다봤다. 아까까지 할머니 쫓아내던 사장이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현우는 냉정하게 박진수를 내려다봤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식당 문을 닫게 할 수 있었다. 이 건물이 할머니 소유였으니까. 당장 전화 한 통이면 됐다. 하지만 현우는 뒤를 돌아봤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보였다. 벤치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다. 할머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됐다. 그만해라.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박진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오늘은 봐준다. 감사합니다. 근데 명심해. 현우가 박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는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마. 네. 누가 부자고 누가 거지인지 겉모습만 보고 모르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한 발짝 다가갔다. 우리 할머니한테 사과해. 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알겠습니다. 박진수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현우도 따라 나갔다. 식당 앞. 복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박진수가 다가왔다.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진수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까까지 자신을 거지 취급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다. 통쾌해야 했다. 하지만 복수는 통쾌하지 않았다. 그냥 서글펐다. 됐어요. 복순이 말했다.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됐다니까요. 복순이 일어섰다. 손자 현우를 바라봤다. 가자 현우야. 할머니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됐어. 복순이 손자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한 번 기회를 줘야 해. 할머니. 저 사람도 반성했잖아. 됐어.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알았어요.
가자. 배고파. 다른 데서 드실 거죠? 응. 여기 말고. 복수는 걸어갔다. 마이바흐를 향해. 현우가 문을 열어드렸다. 복순이 차에 탔다. 현우도 탔다. 차가 출발했다. 박진수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있었다. 마이바흐가 사라진 후에도. 마이바흐가 강남 거리를 달렸다. 차 안은 조용했다. 현우는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고 복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 현우가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까 그 새끼. 죄송해요. 제가 더 혼내줬어야 하는데. 됐어. 할머니 왜 그냥 봐주셨어요?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야. 네. 저 사람 오늘 충분히 벌 받았어. 충분히요? 겨우 무릎 꿇은 게 다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복순이 손자를 바라봤다. 저 사람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거야. 거지라고 무시한 사람이 수조원 자산가였다는 거. 그 창피함을 평생 안고 살 거야. 그게 가장 큰 벌이야.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요. 저는 화가 안 풀려요. 왜? 할머니가 우셨잖아요. 할머니 우는 거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안 우셨는데. 그런 할머니를 울린 새끼인데. 저는 용서가 안 돼요. 복수는 웃었다. 현우야. 네. 할머니가 왜 울었는지 알아? 그 새끼가 모욕해서요. 아니. 복순이 고개를 저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야. 그럼요. 슬퍼서 운 거야. 슬프다니요?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사람이 불쌍해서. 네?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야. 저 사람 봤지? 네. 눈빛이 어땠어? 탐욕스럽고 천박하고 교만했지? 네. 저런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 돈만 보고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모르는 거야. 복순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슬펐어.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할머니. 할머니는 60년 넘게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여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 행복은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우가 물었다. 할머니. 응.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뭐가? 옷도 안 사시고 차도 안 타시고 허름하게 다니시고. 돈이 있잖아요. 수조원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셔도 되잖아요. 복순이 웃었다. 현우야. 네. 할머니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알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7남매 중 셋째로. 어릴 때 배고픈 적 많았어. 밥 굶은 적도 있고. 그때 깨달았어. 뭘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복순이 현우를 바라봤다. 할머니가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까워서요? 아니. 그럼요. 필요 없어서. 생각해봐. 할머니한테 뭐가 필요해? 밥. 집에서 해 먹으면 돼. 옷? 있는 거 입으면 돼. 차? 버스 타면 돼. 진짜 필요한 건 그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가족. 복순이 웃었다. 현우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게 할머니한테 가장 소중한 거야. 할머니. 명품 가방? 필요 없어. 고급 자동차? 필요 없어. 큰 집? 필요 없어. 현우 내 얼굴 보면 돼. 그게 제일 행복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울기는. 다 큰 놈이. 누가 울어요?
눈에 뭐 묻었어? 눈곱이요. 복순이 웃었다. 현우도 웃었다. 차 안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할머니. 응.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뭐가? 검소하게 사셨어요? 복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는 좀 달랐어. 어떻게요? 처음엔 가난했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 알아요. 근데 돈 벌고 나서 좀 변했어. 변했다고요? 좋은 옷 사입고 좋은 차 타고. 그랬어. 할머니가 잔소리 많이 했지. 뭐라고요? 여보 초심 잃지 마. 가난했을 때 생각해. 그랬어. 복순이 웃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 당신은 왜 안 변해? 그랬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변할 이유가 없잖아. 그랬지.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랬어. 뭐라고요? 당신이 내 정신 차리게 해준다. 그랬어. 그래서 할아버지도 나중엔 검소해졌어. 할머니 따라서.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생각났다. 수천 명이 왔다.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 하지만 할아버지는 소박한 분이셨다. 직원들 이름 다 외우시고 청소 아주머니한테도 인사하시고. 그게 다 할머니 영향이었구나. 할머니. 응. 저도 그렇게 살게요. 뭘? 검소하게요. 교만하지 않게요. 그래? 네. 할머니처럼요. 복순이 손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 그렇게 살아.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야. 돈에 휘둘리지 마. 내가 돈을 부려야 해. 네. 명심할게요. 복순이 웃었다. 우리 현우 다 컸네. 38이에요, 할머니. 진작 컸죠. 할머니 눈엔 아직 애기야. 할머니. 현우가 부끄러워했다. 복수는 웃었다. 손자가 귀여웠다. 50조 대기업 회장이지만 할머니 앞에선 아직 애기였다. 할머니 어디 가실래요? 밥 먹어야지. 어디로요? 김밥집. 또 김밥이요? 응. 김밥 먹다가 못 먹었잖아. 다른 거 드세요. 스테이크 어때요? 일식 어때요? 싫어. 김밥이 좋아. 할머니. 김밥이 먹고 싶어. 제대로 된 김밥.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김밥집으로 가죠. 아까 그 집 말고. 당연하죠. 다른 데로 가요. 현우가 기사에게 말했다. 기사님 김밥 맛있는데 아세요? 네 회장님. 삼성동에 유명한 데 있습니다. 거기로 가주세요. 네. 차가 방향을 틀었다. 삼성동으로.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나 오늘 김밥 먹으러 가. 우리 현우랑.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그래 맛있게 먹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복수는 웃었다. 오늘 아침엔 서러웠는데 지금은 행복했다. 손자가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었다. 삼성동. 마이바흐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김밥집 앞에 섰다. 원조 시골김밥. 간판이 소박했다. 가게도 작았다. 테이블 5개 정도. 하지만 줄이 길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다. 여기에요 할머니. 줄이 기네. 맛있어서 그래요. 기다려요? 응. 기다리지 뭐. 현우가 차에서 내렸다. 할머니 문을 열어드렸다. 복순이 내렸다. 그 순간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차 뭐야? 마이바흐잖아. 20억짜리인데. 웅성거리는 소리. 그때 가게 안에서 50대 여자가 뛰어나왔다. 사장이었다. 어머.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미리 연락 주시지. 갑자기 왔어요. 할머니가 김밥 드시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요? 사장이 복순을 봤다. 구겨진 점퍼. 낡은 청바지. 해진 운동화. 저분이. 회장님 할머니?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줄 서야 하지 않나? 무슨 말씀을요? 어서 오세요. 사장이 복순의 손을 잡고 안으로 모셨다.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누구야? 대한그룹 회장 할머니래. 뭐, 저렇게 입고 다녀? 진짜 부자는 티 안 낸대더니. 복순은 신경 쓰지 않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뭐 드릴까요? 사장이 메뉴판을 들고 왔다. 김밥 2줄이요. 김밥이요? 다른 건 안 드세요? 떡볶이도 있고 라면도 있고. 김밥만 주세요. 네, 금방 나올게요. 사장이 부엌으로 뛰어갔다. 복수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작고 소박한 가게였다. 벽에 연예인 사인이 붙어 있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는 글씨와 함께. 여기 유명한 데야? 네, 맛집이에요. 연예인들도 많이 와요. 그래? 할머니 여기 사장님 좋은 분이에요. 어떻게 알아? 예전에 회사 직원들 도시락 주문했었어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랬구나. 아까 그 식당 사장이랑 완전 달라요.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까 일이 생각난 것이다. 현우야. 네. 그 얘기 이제 그만해. 지나간 일이야. 잊어버려. 할머니는 잊어지세요? 잊어지지. 저는 안 잊어져요. 그럼 기억해. 교훈으로. 교훈이요? 복순이 웃었다.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배웠잖아. 현우야. 너도 사장이잖아. 직원이 몇 명이야? 5만 명이요. 5만 명. 그 중에 저 사장 같은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외모로 사람 차별하는 사람. 돈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 없게 해. 내가 솔선수범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복순이 손자의 손을 잡았다. 너도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마. 저요? 응. 너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 가난해 보이는 사람 무시하고 허름해 보이는 사람 깔보고. 절대 그러지 마. 알았지? 네, 명심할게요. 김밥이 나왔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사장이 직접 가져왔다. 김밥 2줄. 노랗고 통통한 김밥이었다. 와, 맛있겠다. 복순이 젓가락을 들었다. 김밥 하나를 집었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눈이 커졌다. 맛있다. 그렇죠? 이게 진짜 김밥이지. 아까 그 집보다 훨씬 맛있죠? 비교도 안 돼. 복수는 연달아 김밥을 집어 먹었다. 현우도 김밥을 먹었다. 맛있네요. 그치? 김밥이 제일 맛있어. 스테이크보다요? 스테이크가 뭐가 맛있어? 김밥이 최고야. 현우가 웃었다. 할머니는 늘 그랬다. 비싼 음식보다 소박한 음식을 좋아하셨다. 그게 할머니의 매력이었다. 할머니. 응. 저도 김밥 좋아해요. 그래? 네. 어릴 때 할머니가 자주 해주셨잖아요. 기억해? 그럼요.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복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우리 현우 기억하네. 당연하죠. 할머니 김밥 맛을 어떻게 잊어요? 다음에 해줄까? 진짜요? 응. 집에 와. 김밥 해줄게. 꼭 갈게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다. 50조 대기업 회장이지만 할머니 김밥 앞에선 어린아이가 됐다. 김밥을 다 먹었다. 잘 먹었어요. 사장이 계산서를 들고 왔다. 8,000원입니다. 현우가 카드를 내밀었다. 블랙카드였다. 결제해 주세요. 네. 사장이 카드를 받았다. 기계에 긁었다. 직. 결제가 됐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어요. 또 오세요. 어머니도요. 그래, 또 올게. 복순이 일어섰다. 가게를 나왔다. 밖에 마이바흐가 서 있었다. 기사가 문을 열어드렸다. 타세요, 어머니. 고마워요. 복순이 차에 탔다. 현우도 탔다. 그때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여보세요? 현우야. 네, 아버지.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이다. 가족 모임이요? 응. 할머니 모시고 와라. 어디로요? 집으로. 6시까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현우가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이래요. 가족 모임? 네. 아버지 집에서요. 갑자기?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오라고 하시네요. 복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지? 하지만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가자. 6시까지요. 그 전에 쉬실래요? 아니. 괜찮아. 할머니 집 들렀다 갈까요? 그래. 옷 갈아입어야지. 옷이요? 가족 모임인데 이대로 가면 되겠어? 현우가 웃었다. 할머니 그 옷이나 다른 옷이나 비슷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농담이에요. 흥. 복순이 삐진 척했다. 현우가 웃었다. 기사님 할머니 댁으로 가주세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다. 성북구로. 할머니 집으로. 오후 5시. 복수는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봤자 비슷했다. 회색 니트에 검은 바지. 깔끔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이었다.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응. 예쁘시네요. 아이고 이 늙은이가 뭐가 예뻐. 진짜예요.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입에 발린 소리. 진심이에요. 복순이 웃었다. 손자의 칭찬은 언제나 기분 좋았다. 가자. 네. 두 사람이 집을 나섰다. 마이바흐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탔다. 한남동으로. 아들 집으로. 가족 모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예뻤다. 여보, 나 오늘 가족 만나러 가.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복순도 웃었다. 오늘 아침엔 서러웠는데 오늘 저녁엔 행복했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었다. 한남동. 마이바흐가 언덕길을 올라갔다. 고급 주택가였다. 대사관저 외국인 주택 재벌가 저택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차가 큰 대문 앞에 섰다. 철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잔디밭, 분수대, 조경수. 그 끝에 저택이 있었다. 3층짜리 양옥이었다. 하얀 벽에 갈색 지붕. 클래식한 디자인. 아들 김정호의 집이었다. 도착했어요, 할머니. 그래. 복순이 차에서 내렸다. 오래된 집이었다. 30년 전에 지은 집. 남편과 함께 설계한 집이었다. 여기서 정호 키웠는데. 추억이 떠올랐다. 현관문이 열렸다. 65세의 남자가 나왔다. 김정호. 복순의 아들이자 대한그룹 전 회장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정호야.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아들 정호, 며느리 미숙, 손자 현우, 손녀 수연, 그리고 수연의 남편과 아이들. 4대가 모인 자리였다. 할머니. 손녀 수연이 달려왔다. 35세. 현우의 여동생이었다. 수연아.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언제 왔어? 오늘 아침이요. 아버지가 가족 모임 하신다고 해서. 그랬구나. 할머니 건강하시죠? 응. 멀쩡해. 다행이에요. 수연이 할머니를 안았다. 복수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다. 손녀도 예뻤다. 손자도 예뻤다. 다 예뻤다. 증조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의 아이들이었다. 5살 남자아이와 3살 여자아이. 어머 우리 강아지들. 증조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다. 복수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무거웠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행복했다.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증조할머니 과자 주세요. 어머 과자 먹고 싶어? 네, 알았어. 나중에 줄게. 복순이 웃었다. 가족이 모이니 좋았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
큰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한정식이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 미숙이 자리를 안내했다. 고마워. 복순이 상석에 앉았다. 가족들이 둘러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다. 어머니 갈비 드세요. 미숙이 갈비를 덜어드렸다. 고마워.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충분해. 복수는 갈비를 한 점 먹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아까 김밥이 더 맛있었다. 그건 비밀이었다. 할머니 맛있으세요? 현우가 물었다. 응. 맛있어. 다행이에요. 근데 복순이 가족들을 둘러봤다. 오늘 갑자기 왜 모인 거야? 정호와 현우가 눈을 마주쳤다. 어머니. 정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있었던 일 들었어요. 뭘? 강남 식당에서요.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현우를 봤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혼자 사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녀석이. 복순이 한숨을 쉬었다. 숨기고 싶었는데. 괜히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었는데. 어머니. 정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 식당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그 건물 어머니 소유잖아요. 임대차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 사장 영업 못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복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화가 나 있었다. 자기 어머니를 모욕한 사람에 대한 분노. 이해는 됐다. 하지만 정호야. 네. 그러지 마. 네? 그 사람 이미 충분히 벌 받았어. 충분히요? 무릎 꿇은 게 다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복순이 웃었다. 아까 현우에게 했던 말을 다시 했다. 그 사람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거야. 거지라고 무시한 사람이 수조원 자산가였다는 거. 그 창피함을 평생 안고 살 거야. 그게 가장 큰 벌이야. 하지만 어머니. 그리고 복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저 사람 가게 문 닫게 하면 우리도 저 사람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돈으로 사람 집 밟는 거잖아. 그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 돈으로 복수하면 결국 돈에 휘둘리는 거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착하지. 복순이 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숙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응. 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세요? 돈이 있잖아요. 수조원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시면 되잖아요. 왜 허름하게 다니세요? 복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미숙은 좋은 사람이었다. 4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시어머니 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았다. 왜 시어머니가 저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미숙아. 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알아요. 어릴 때 배고팠어. 옷도 없었어. 신발도 없었어. 그때 깨달았어. 뭘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복순이 가족들을 둘러봤다. 내가 진짜 부자인 이유가 뭔지 알아? 돈이 많아서요? 아니. 복순이 웃었다. 너희가 있어서. 정호, 미숙, 현우, 수연. 그리고 이 애들. 복순이 증손주들을 가리켰다. 너희가 내 진짜 재산이야. 어머니. 돈은 쓰면 없어져. 주식은 떨어질 수 있어. 부동산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 근데 가족은 안 그래. 영원해. 그래서 나는 돈에 집착 안 해. 돈보다 너희가 소중하니까.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울긴. 왜 울어? 감동해서요. 이런. 복순이 웃었다.
가족들 얼굴을 둘러봤다. 다들 눈이 촉촉했다. 아들 정우도 손자 현우도 손녀 수연도. 너희들. 네. 오늘 하나만 약속해. 뭔데요?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마. 가난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 허름해 보인다고 깔보지 마. 누가 진짜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겉모습만 보고 몰라.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할머니? 수연이 물었다. 복순이 웃었다. 가족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야.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저녁 식사가 끝났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다. 증손주들이 복순 옆에 앉았다. 증조할머니 과자. 아, 맞다. 약속했지. 복순이 가방에서 과자를 꺼냈다. 시장에서 산 과자였다. 1,000원짜리. 자, 여기. 고마워요. 아이들이 과자를 받아들었다. 행복하게 먹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웃었다. 이게 행복이었다.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됐다. 명품이 아니어도 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게 제일 소중했다. 할머니. 현우가 다가왔다. 응. 오늘 고생하셨어요. 뭘? 저 때문에 힘드셨죠? 아니. 오히려 좋았어. 좋았다고요? 응. 복순이 손자의 손을 잡았다. 오늘 너 덕분에 깨달았어. 뭘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식당에서 쫓겨났을 때 서러웠어. 근데 내가 달려와 줬잖아. 그때 알았어. 나한테는 너희가 있구나. 그게 제일 큰 재산이구나.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울긴. 회장이 울면 되겠어? 누가 울어요? 눈에 뭐 묻었어? 눈곱이요. 복순이 웃었다. 현우도 웃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밝고 환한 달. 여보 보고 있어? 복순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 오늘 행복해. 우리 가족 다 모였어. 당신도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남편이 웃고 있을 것 같았다. 나도 거기 있어. 너희 마음속에.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복수는 웃었다. 2025년 4월 15일. 아침엔 굴욕을 당했다. 점심엔 통쾌했다. 저녁엔 행복했다. 하루 만에 모든 감정을 경험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행복이었다.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 재산이었다. 김복순 75세. 대한그룹 최대 주주. 재산 수조원. 하지만 진짜 부자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가족. 그게 그녀의 진짜 재산이었다.